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8세 여자입니다. 제가 신청한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시댁 집안과 형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해주셨으면 하네요. 일단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환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어느 정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 과거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겨봤던 기억 없이 자라왔었어요. 이 세상을 홀로 살아왔었습니다. 제 집이 보육원이었고 원장님을 엄마로 생각하면서 언니 오빠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자라왔었고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왔을 때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타이틀이 언제나 뒤따라오며 괴롭혔었어요. 그런 외로움 삶 속에 항상 꿈꿔오던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는 게 제가 바라는 목표였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 시끌벅적 지지고 볶으면서 항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셨던 얘기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게 아이를 많이 낳아 대가족을 꾸리는 거였으니까요. 외롭게 사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잘 살아서 금전적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모는 아들을 바랬지만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부담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위로 형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모에게 이유를 여쭤보니 불임이라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형님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었고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돼서 상당히 놀랐었죠. 그런데 몸조리 할 때 형님이 말도 없이 면회를 오셨어요.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았겠지만 다음을 기약해야지 어쩌겠어. 동서도 어머님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아무래도 직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 판사면 뭐해. 시부모님께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동서는 꼭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길 바래. 그래야 어머님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 생활을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대가족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 어머님께서도 집안이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시거든. 이제 시작일 테지만 분명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야. 아들 낳으면 집안의 경사니까 동서한테도 분명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고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머님께서 얼굴이 어두우시니까 내가 너무 눈치를 보게 되거든. 숨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고생 좀 해줘. 불임인 형님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모는 대를 이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형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형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시모가 들어오셨고 말도 없이 왔다고 온갖 안 좋은 말을 형님에게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셔도 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여기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온 거야? 당장 안 나가? 판사면 뭐해? 몸이 정상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아이 낳았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됐어요?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싫다고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뭘 잘했다고 나이 먹고 질질 짜고 있어? 누가 보면 너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은 줄 알겠다. 작은 애 몸조리 해야 하니까 당장 나가. 시모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행동하셨고, 그동안 형님은 시모에게 많이 채이셨는지 금세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현실이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딸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딸이 태어나고 곧바로 쉬지 않고 아이를 가졌는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 또한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고, 계속되는 실망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떻게 된 게 연달아 딸만 셋이야? 첫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지만 너는 아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딸만 쭉쭉 낳고 있어? 내가 항상 얘기했지.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라고. 내가 준 한약은 거르지 않고 다 먹은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밥만 축내는 쓰잘머리 없는 딸만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서 시애미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나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볼 수 있겠어? 너 다음에도 딸 낳으면 어쩔 거야? 나는 아들 낳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딸만 쭉쭉 뽑아대는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다. 혹시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못 먹고 자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태워버린 건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네가 큰애보다 더한 거 알아? 큰애는 그래도 밥만 축내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 그런데 너는 쓸모도 없는 손녀들만 낳아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잖아.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꼭 아들 낳을 수 있게 더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거, 주시는 거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먹으라고 준 것들 용한 데서 만들어 온 거고, 주위에서는 전부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 너만 딸을 낳았어.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져? 요즘 여자들과 다르게 어른한테 고분고분한 모습이 보기 좋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하나만 원했는데 내가 큰 걸 바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려는지 모르겠다. 시모는 셋째까지 딸을 낳게 되니 기다리는데 많이 지치셨는지 결국 저한테 쌓여있던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만큼 저도 아들을 간절히 원했었지만 모든 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위해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셋째를 출산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불균형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벌써 임신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니? 산부인과에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네, 검사 받고 왔는데요. 몸에는 딱히 문제없이 건강하게 회복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있어? 참 잘났다. 아들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한테 눈치까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너 이번에도 딸 가지면 그때는 우리 집안이랑 인연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연을 끝내라뇨? 그럼 그이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오로지 대를 이어줄 아들 하나 원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딸만 줄줄이 낳아버려서 돈만 축 내고 있잖아. 우리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그런데 이번에도 또 딸을 낳으면 내가 모든 걸 혼자서 떠안으라고? 원하지도 않는 애들을 내가 왜 먹여 살려야 하는 건데? 지금에야 입에 들어가는 게 적다고 하지만 나중에 머리 크고 성인이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대학까지 가면 한 명당 등록금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무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 보게끔 노력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다. 시모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아들을 원한다고 어떻게 저와 아이들을 내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도 남편의 피가 섞인 친손녀인데 시모의 행동이 너무하다 싶었어요. 결국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시모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는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언성이 높아졌고 저 혼자 방 안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거실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너무 저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남편이 화를 내자 더욱더 큰 소리로 분위기를 심각하게 이어나가셨어요.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 노력을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있는 상태였고 다음 임신이 마지막일 거라며 아들을 못 낳을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고아로 태어나 외롭게 살아왔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네요. 이런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위로해주며 절대 헤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열수가 되자 시모는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떨렸고 제발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시작하는데 원장님의 입에서 잘생겼다, 건강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고 이쁘게 생겼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의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결국 넷째도 딸을 낳게 되면서 시모는 몸조리하는 저에게 다가와 남편과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저를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며 위자료를 두둑하게 줄 테니 시모와의 인연을 그만 마무리 지어줬으면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뒤에서 전부 들었고
결국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무서울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시모도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는지 무조건 이혼하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이유가 자식만 낳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힘들게 참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들 못 낳았다고 대우도 달라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까지 하라고요? 그걸 왜 어머니가 정하셔야 되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이제 막 출산한 사람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우선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랑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며 한 집에 같이 살게 유도해 놓으시고 정작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 손자를 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치시겠다? 아들이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세상 떠난 너희 할머니는 나한테 안 그랬는지 알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너 위로 누나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할머니께서 아들 하나로는 만족을 못 하셔서 하나 더 원하셨는데 너 위로 딸만 셋을 낳았었다. 뭐라고요? 그럼 제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누나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데요? 살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30년이 지난 뒤에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는 나도 너희 할머니께서 하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된다. 너희 누나들은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해외 입양을 보내서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생사조차 모른다.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니?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가졌는데 여기에서 대를 끊게 만들겠다고? 내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내가 위자료 먹고 살 만큼 챙겨줄 테니까 그만 내 아들한테 떨어져라. 그럼 이런 사실들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으면서 저를 속이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정말 끔찍하고 얼굴도 모르는 누나들이 나 때문에 희생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저는 시모의 과거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과거의 아픔들이 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의 누나가 하나도 아닌 셋이나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분노한 남편은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시모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엄마를 이해해줘야 한다며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보복 심리 같은 거였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 과거에 할머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모도 저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가 제 딸들을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아서 그나마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집을 따로 알아보게 되었고 저희는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면서 좋았던 건 시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 혼자 육아하는 게 힘들까봐 시댁에 있을 때처럼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해줬고 처음으로 1년간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항상 허전한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명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지만 잠깐 남편과 바람을 쐬러 갈 때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걸 남편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몇 번이나 봤었기 때문에 저 또한 아들에 대한 욕망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을 낳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5째도 딸을 낳았고 6째, 7째도 딸을 낳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은 힘들다고 포기하길 원했어요. 아들을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른다며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딸만 7명이나 되어버렸죠. 남들은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저는 거의 매년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졌음에도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가 되어버린 것 같아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7명의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남편과 결정하게 되었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어요. 딸을 7이나 낳게 되니 몸 상태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정관 수술을 결정했는데 몸의 반응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놀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갑자기 찾아온 아이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정관 수술을 받았던 곳에 다시 찾아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극히 드물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수술은 잘 됐지만 풀려버렸다고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7도 한계에 도달해서 매일이 전쟁인데 8번째 아이까지 태어난다고 상상하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왔었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아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번째로 찾아온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원장님께 몇 번이나 되물으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남편이 제일 기뻐하며 좋아해 주었네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형님이 저희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준 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에게까지 말이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있는 산후조리실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며 급하게 달려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네요. 너도 정말 독하다. 어떻게 애를 8번째까지 낳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 잘못했다. 애미야, 나도 좀 손자를 안아볼 수 있을까? 거의 10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자를 보는 건데 품에 안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그 잘생긴 얼굴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다오. 시모의 간절한 눈빛에 제 품에 안겨있던 아들을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 손자를 보셔서 그런지 눈물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갑자기 시모의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말도 안 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너는 지금 딸만 7이라 애들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니? 아무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옆에 붙어 있어도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큰애랑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박씨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 손자 제대로 키워주고 싶구나. 생각해봐라. 너는 고아원 출신인데 그 꼬리표가 자식에게까지 붙어갈 테고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부딪히겠니? 하지만 큰애는 판사잖아. 판사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만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라고. 큰애가 앞으로 잘 키워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거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네가 10달 품어 힘들게 세상 빛을 보게 해줬는데 앞으로 인생은 끝장나게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니? 앞으로의 대우가 달라질 거다. 너 품에 있어봤자 일반 회사원밖에 더 되겠어? 그런데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시엠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럼 그렇게 알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시길래 너무 놀라 시모의 팔을 잡으며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고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셨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 순간 산후조리실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뒤 서둘러 해결해 주기를 바랬어요. 제가 한 말에 경악을 하며 바로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발만 동동 구른 채 산후조리실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시모가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아들 손자가 귀하게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형님의 품에서 키우게 하려 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 붙잡히면서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얼굴은 2번 다시 안 보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무서웠고 남편도 온 가족과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들 손자를 낳아줬기 때문에 다시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몄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네요. 그날 이후 완전하게 인연을 끊고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꾸준하게 잘 유지되어 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넓은 주택으로 옮겨 다니며 삶의 질을 높여왔고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고 어려운 위기들도 몇 번 왔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버렸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가족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가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외롭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키워놓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인이 되니 잘한 결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문제가 저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죠. 아무래도 세월이 흐른 만큼 시모의 건강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들은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시댁을 찾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네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눈을 감으셨고 한사 형님도 건강 악화로 집에서 아주버님과 요양하며 지내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 시모가 떠났어도 큰 아픔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상의한 끝에 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시는 시부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시댁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져온 하나의 물건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고 네모 모양으로 된 목함이었는데 침대 밑에 있었다며 저에게 건네준 목함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탯줄 여러 개와 이름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목함을 형님이 보는 순간 경악을 하며 물건을 뺏었고 순식간에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형님의 손에 들어간 목함을 다시 빼서 정확하게 확인한 순간 주소가 적힌 쪽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어느 고아원이었고 형님의 얼굴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희는 주소가 적힌 곳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고아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시모가 남편이로 3명의 누나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과 탯줄을 확인한 고아원 원장님은 한 명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을 거라며 또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한 명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을 찾아간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형님과 얼굴이 상당히 비슷해 보였지만 몸의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형님을 찾아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물어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게 되었네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 사람이 보살핌을 받고 있던데 그 사람 형수님의 자식이었어요? 설마 장애가 있다고 버린 건가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런 결정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알아? 그 아이가 아들이었지만 태어난 걸 확인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어머님께서도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평생 돌봐줄 자신도 없었고 어머님께서는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데려간 거야. 당연히 몰래 놓고 오셨지만 어머님께서는 본인은 더 큰 일도 했었다며 나에게 목함이 있는 탯줄과 이름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입양을 보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목함 안에 내가 낳은 자식의 탯줄과 이름을 같이 넣어놨던 거야. 어머님의 말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 내 자식을 버렸지만 목함 안에 있는 탯줄이 꼭 버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 나도 장애를 가진 아이는 싫었어. 아들이었지만 평생을 돌봐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했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고 조기 폐경이 오면서 완전 불임이 되어버렸어. 그렇다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식을 다시 데려와서 평생을 수발들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형님의 말에 저희 가족은 전부 경악을 했어요. 시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과거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고 제 딸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금 현재 입양을 보냈던 남편이로 3명의 누나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형님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성인이 되어버린 형님의 자식이 너무 불쌍하기만 합니다. 형님은 절대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장애인 시설로 옮겨진 형님의 자식을 보면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현명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